여기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빚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가장 성공한 선배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배는 어떻게 사업마다 그렇게 잘 돼요? 이 말을 들은 선배는 잠시 그를 보더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메시지를 소화시키기 위해 쉽게 작은 조각들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저자는 그 조각들을 7가지 단계로 만들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해드릴 이야기는 이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단계, 캐릭터. 스토리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십시오. 애매모호하면 고객이 그게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시고 원하는 걸 생존에 관련된 걸 하십시오. 정보를 처리하려면 뇌가 칼로리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건 뇌의 주된 임무, 즉 생존을 돕는 일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생존에 관련된 것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 난관에 직면한다.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고객은 우리가 들려주는 스토리에 관심이 갑니다. 그렇게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문제에 관해 많이 이야기할수록 회사에 대한 고객의 관심은 더 커집니다. 3단계, 가이드를 만든다. 고객이 우리를 가이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공감과 권위. 고객이 힘든 점에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신뢰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회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권위란 능력을 말합니다. 아는 척 하라는 게 아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증언하게 하십시오. 만약 만족한 고객이 있다면 그걸 상품 리뷰에 몇 마디 실으세요. 그리고 통계를 얘기하세요. 당신 덕분에 고객이 돈을 얼마나 절약했는가,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는가, 함께 작업하면서 고객사의 사업은 몇 % 성장했는가.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 인퓨전 소프트는 12만 5천 명의 고객이 대수성적인 저희의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간단한 진술이면 충분합니다. 숫자나 통계, 팩트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습니다. 수상 이력이 있다면 그것을 상품 하단이나 작은 로고로 수상 사실을 알 수 있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증언이나 통계, 수상 이력이 있다면 고객의 마음 한구석의 신뢰칸을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고객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회사가 뭘 좀 제대로 아나?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4단계, 계획을 제시한다.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합니다. 구매는 일반적 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의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확고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획은 2가지. 과정계획과 약속계획입니다. 과정계획은 차를 판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자동차를 시운전하게 한다. 2번째, 해당 차를 구매하게 한다. 3번째, 평생 무상 보증을 즐긴다. 이렇게 단계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단계를 만들면 고객이 구매하기 전까지의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정 계획이 고객의 혼란스러움을 줄이는 것이라면 약속 계획은 고객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최대 중고차 매매 업체 카맥스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언합니다. 모든 차에 리뉴얼 과정을 도입해서 품질 확인 도장을 받게 합니다. 카맥스는 고객이 잘못 살까 하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약속 계획을 통해 이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계획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고객이 헷갈리면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하십시오. 제5단계, 행동을 요구한다. 주문하라고 얘기하십시오. 무언가를 팔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제품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어느 스토리를 보아도 캐릭터가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캐릭터는 자극을 받아야만 행동을 취합니다.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고객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만약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전환적 행동 요구하기입니다. 고객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십시오. 무료 정보, 증언, 샘플, 무료 체험. 전환적 행동을 잘하면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과 돈독해집니다. 세 번째, 회사가 곧 가이드가 됩니다. 제6단계,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스토리의 승차는 이 질문에 달렸습니다. 주인공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제품을 사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하십시오. 만약 못한다면 고객에게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여름 펜션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펜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길고 지루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공포란 소금과 같습니다. 아주 큰 공포는 너무 강력해서 개인들이 차단하기 힘들고 아주 낮은 공포는 너무 약해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공포를 일으킬 때 행동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7단계, 성공으로 끝맺는다. 우리 회사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하십시오. 직접 말하십시오. 엔딩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고객은 그것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토리텔러가 스토리를 끝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권력이나 지위를 얻는다. 둘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무엇 혹은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 셋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자극을 경험한다. 이 세 가지가 엔딩이 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은 곧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인간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권력, 지위, 안정, 편리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책의 단락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변신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 아니 어쩌면 그냥 자신을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 수도 있죠. 모든 회사는 누구나 고객의 변신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겁니다.